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무인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에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후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봅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주에 있는 오행이 두루 서로 견제하고 그냥 왕세가 잘 조절되어 있고, 또 한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있어서 만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메뚜기가 가끔 창궐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뚜기, 어떤 때는 또 뭐 개구리가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고, 우리나라도 어떤 적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뭐예요? 왕세가 깨진 겁니다.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모기가 있으면 요거를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상위 포식자가 있고, 그것을 또 조절시켜주는 상위 포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깨졌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갖다가 없애버리죠. 특히나 개구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어떤 개구리, 옛날에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70년대에 식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황소개구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허덕였을 때 이 황소개구리가 먹성이 좋아서 뱀도 잡아먹고 모든 것을 다 해치웠다고 하죠. 물론 이제 요즘은 황소개구리 보기가 좀 어렵긴, 요즘 또 뉴트리아라고 있죠. 뉴트리아라고 해서 무슨 쥐같이 생긴 거, 이것도 식용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왕세가 깨지게 되면 생태계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추우면 남극지방이라든가 북극지방처럼 돼서 만물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독지방처럼 너무 뜨거워져도 만물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격국과 용신을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건 사주를 볼 때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하지만이 아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살게 하고 두들겨 패고 쌍코피 터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극하는 것은 마치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법, 윤리, 도덕은 서로 상호간에 잘
지켜야지만 서로 보호가 되고 케어가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어기고 산다.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모임할 때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데 꼭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라든가 전체에서 국가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나를 극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쳤을 때는 그야말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같은 개념으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질병, 도적 같은 개념, 그 다음에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작용하면 법, 윤리, 도덕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성을 다시 둘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뭘로도 부르냐면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그래서 이제 정관은 그야말로 바른 관청,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 바른 직장이죠. 투잡, 쓰리잡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의 평생 직장 같은 우량의 직장을 관성이라고 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정관은 그런 것이고, 편관은 아까 말했던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차다를 극해하는 모든 것을 칠살 편관이라고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육친을 볼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정관이 좋으냐 또는 편관 칠살이 좋으냐는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국세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지 정관이니까 좋고 편관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칠살이 있어야지만 간목에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생긴다. 병화는 뭐다? 임수로서 보강해야지만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또 사주 국세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흑백 논리로 정관, 편관 나눠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칠살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양토가 양목을 받고 목극토라고 하는 관성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격을 보는 것이고, 국세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령을 봐야죠. 월령은 인월인데 인월은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화토도 인월이면 장생 쳐서 화토도 약하진 않지만 무토 입장에서 인월은 칠살인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 무토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를 들면 인월의 무토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격투에서 챔피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다가서도 1등을 한 그건 아닌 거거든요. 세계에 나가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지 인월의 무토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월의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살이 왕한 사주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아직도 초춘에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춥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도 왕해서 왕한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조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인중에 있는 병화 정화에 투출하게 되면 목토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 화생토 해서 살중신경이 아니라 살인 상생이 되는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얻으면 이렇게 서로 상생해서 좋은 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데 병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온토의 연에는 술을 얻어서 물을 얻어서 보다 전체를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 개수를 가지고 용신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간 을목 투출되어 있죠.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 월령 자체가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칠살도 있고 모두 있다 정관도 있으니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다. 관살 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도 튼튼하고 보다 관살이 청간에 같이 투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정관 하나만 투출되어 있고 월령이 인목이라고 해서 이걸 관살 혼잡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일간은 약하고 목이 관살이 왕한 그런 사주 구조로 보는데 이제부터 잘 보시면은 일지에 술토를 와서 무술 일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에 축토를 얻어서 이거 인월에 오히려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는 느낌이 들죠. 월간에 무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목도 왕하지만 월령을 느껴서 이거는 토도 세력을 얻던 그러니까 목은 월령을 얻어서 왕한 것이지만은 토는 월령은 얻지 않았지만 보다 주변에 다른 간지로 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 입장에서는 신강 사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죠. 물이 있어서 목을 좀 도와서 이게 좀 균형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토가 많기 때문에 굳이 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수를 얻은 연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많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주 국세에 따라서 생시에서 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생시를 볼까?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 자, 일간은 인월의 무토라 하더라도 일지에 술토, 연지에 축토가 있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약하지 않습니다. 신강사주라고 보고요. 목이 있는데 아까 삼축과지만 놓고 갈 때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생시에서 이렇게 임자시를 얻게 되면 인월에 수를 이렇게 자에 뿌리든 임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임수가 축에도 뿌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초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묘월이면 또 상황이 다르지만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화가 좀 필요한 사주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비단 임자시뿐만 아니라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잖아요. 수가 그렇게 되면 인월에 초춘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 발생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일간부터가 왕하니까 굳이 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간이 왕하더라도 아기가 어렸을 때 튼튼하더라도 엄마가 밥을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개시는 이거는 인월에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봐서 이거는
뭐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는 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목의 기운을,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신시가 아니라 이것이 신유시가 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신유시는 금이지 수가 아니죠. 신금은 여기 있는 신금은 안정된 임수가 있지만은 신유는 그냥 순수한 금이 있기 때문에 축중이 개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갈 때는 이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토목교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자, 오행이 딱 보면은 토하고 목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목교봉.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하고 토하고 전문용어로 박 터지게 싸운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용신충법을 설명을 할 때 오늘 했는지 어저께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가 뭐냐면 통관용신법이라고 해요. 통관. 두 개가 싸울 때, 첨예하게 싸울 때는 뭐다? 이것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 토할 때 이것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화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중간에 화가 끼게 되면은 목생은 화생토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용신을 물 잡아야 돼. 물론 수도 필요하겠지만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하더라도 수가 부족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되 이거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근데 사주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이 되죠.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진술충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진중 개수울목은 박살이 났고요.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사주가 되죠. 일간은 너무 태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권장드릴 수 있는 만한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병진시가 될 바에는 정사시를 얻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수기가 부족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런 무고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일간 되게 많이 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옷을 화국이죠. 인옷을 지지로 완전 화국에다 무토무도 이거 거의 신왕 무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냥 금수운으로 가야지 이것이 화운, 화토운으로 가면은 신왕무 일간이 왕한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생시에 따라서 운의 향배가 많이 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태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